법정 스님 눈길. 네. 오늘은 길상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한 8회 정도 찍고 이제 라이브로 2회 찍고 이제 한 번은 길상사에 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찍기 전에 법정 스님 인사드리고 와서 이제 녹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법정 스님 눈길 진행하고 있는 명상맨이고요. 저는 부천에서 명상 공동체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 곳곳에 꼬마평화도서관을 열러 다니고 있는 도서관 할아버지 늘보 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싱잉볼 명상 안내하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모지리에서 온 이장 개똥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개똥이. 네, 이제 법정 스님께서 세 번째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한희경 대표님 계셨고 최진석 교수님 계셨고 오늘은 무려 개똥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개똥이는 저랑 같이 부천에서 모지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독서 치유라든지 그림 치유 활동하고 있고 오늘은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러 나왔습니다. 우리 메인 카메라가 이건가요? 저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보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시작할 땐 근황 토크.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2주네요.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냥 뭐 일상 나날이 편안하게 보내고요. 원고 한 2편 쓰고 최근에 일단 제가 썼던 내말 사용 설명서가 4세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 교정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지방에도 막 다니시고 그러시던데. 네, 고승전 의상 스님 이야기를 찍으러 뭐 어디냐 경주로 뭐 영주로 울진으로 뭐 양양 낙산사 뭐 이렇게 해서 한 닷새 동안 빡빡히 이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20분 찍어서 20분 내보내는데 거긴 좀 다르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무소유하겠습니다. 네, 해 뜨는 건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요즘 한 2주간 한 2, 3주 됐나 봐요. 좀 이렇게 다운된 상태로 지냈어요. 이유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막 활기가 안 나고 조금 지쳐있는 채로 몸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징징거리면서 그냥 징징징을 그냥 입으로 하면서 굉장히 징징거리는구나 하면서 같이 있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갱년기 같은 건 아니겠죠? 그래도 옆에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네. 그죠? 네. 혼자서 그걸 견디려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좋네요. 그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안 봅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잘라서 보내드려야겠어요. 모기도 물렸네요. 네, 제가 지금 보시하고 있습니다. 네, 온몸 보시. 네. 네, 개똥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잘 놀고 있어요. 그냥 정말 감사하게 편안하게 잘 놀고 있어요. 이제 가끔 동네 분들하고 수다방 열어서 열심히 수다 떨고요. 그냥 또 이렇게 온 시간 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 소중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모지리에 목그림 미술관 전시하는데 이제 개똥이가 주인공이고요. 어렸을 때 얼음배를 타고 놀았대요. 우리 지난 편에 네. 아이들 잘 놀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잘 놀았더라고요. 얼음배 타보셨어요? 얼음을 못 타봤어요. 뭔지 저도 못 모르겠어요. 타봤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얼음배 타고 노는 말갈량이 소녀였더라고요. 잠깐 얼음배 얘기해 주시면. 얼음배를 정말 안 타보셨어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냥 얼음배예요. 이제 얼음을, 봄이 오면 음. 얼음이 그죠? 음. 가장자리부터 좀 녹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동네 그 총각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좀 끝 무리쯤에 그 얼음들을 깨요. 그래서 쫙 떠내려 보내고 그 가운데 커다란 얼음만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이들 태우고 장대로 밀어주는 거죠. 그럼 정말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산골 아이들이 배를 탈 수는 없잖아요. 바다라 어, 머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배 삼아 타고 노는데 우와. 이제 놀다 보면 얘가 녹아지고 그렇죠. 또 무게로 좀 음. 달라진다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나가기도 하고 물에 꺼내주기도 빠지기도 하는데 하고. 어. 끝까지 놀고 싶은 아이가 있죠. 아, 예, 제가 얘예요. 개똥이 늘 남다르더라고. 어떤 개똥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퐁당 빠졌다가 살아온 이야기. 물에 네. 퐁당 빠졌는데 네. 죽을까봐 막 허우적대고 왜 근데 오빠들이 안 구해주지 그러면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오빠들이 아무도 안 구해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짚어봤더니 아주 낮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쪽팔려서 막 툴툴 털고. 아, 그런데 이 개똥이가 네. 꼬마평화도서관 39번째 꼬마평화도서관 관장님이 되시는 거 아세요? 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그러니까 주네요. 예, 14일 날 예. 오후 한 5시 이후에 이제 네. 관장님으로 등극하십니다. 와. 원래 그림책을 잘 읽는 분인데 오늘 그림책을 불행히도 안 가져와서 오늘은 못 보실 테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얼음배라는 제목으로 그림책 읽기도 한번 또 할 거고 전시하면서 아, 얼음배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동화를 쓰셨어요? 네, 이제 개인 출판처럼 어. 이렇게 책을 좀 만드는 것까지 아. 해보셨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걸- 이야. 제가 발굴해서 네, 전시하고 강제로. 네, 네.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려고. 아, 좋습니다. 네. 네, 얼음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꼬마 평화도서관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꼬마 평화도서관 꽃평. 예, 네. 이름이 참 예뻐요. 꽃평 줄임말이. 꽃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꽃평 또. 그러니까 뭐 개평 쓰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7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휴전을 하고 있는 거지 전쟁이 멈춰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한반도가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만든 모임이 으라차차 영세중립 코리아라는 건데 네. 이것은 이 땅이 중립이 돼서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네. 오롯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만든 모임이고요. 그 모임에서 이제 평화를 좀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도서관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뭐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도 아시지만 아무리 작아도 뭐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 이렇게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럴 거 없잖아. 책이 뭐 10권이고 20권, 30권 정도만 있고 뭐 버려지는 책꽂이라든가 버려지는 작은 냉장고 같은 데다가 꼬마 평화도서관이나 붙여서 그냥 도서관을 열자. 그러면 평화를 쉽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14년 12월 9일 날 보리출판사 1층에 북카페에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렇게 연 것이 이제 지금 39번째, 사실은 38번째는 아직 안 열렸는데 네. 네. 이천에 있는 성공의 교회인데 그 교회니까 네. 또 몇 사람 모이는 것도 불안해서 뒤로 미뤘는데 거기가 그냥 38번째라고 미리 예고를 해서 네. 하나 건너뛰고 39번째가 먼저 열리게 됐고요. 우리 목적은 한반도 남북 합쳐서 10,000개, 그러니까 8,000명 정도의 한 개 정도 생기면 이 나라가 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꽃평 열고 싶은 분 계시면 모지리 태비리로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일찍
좀 열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못 미루는 밀어. 거, 예, 좀 그런 거. 급하신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음 주에 열기로 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로 인사 나누고 요번에 읽을 책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오늘 읽을 책 제목은 네, 아이는 그대로 옹글다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옹글다. 뜻하지 않게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장에서 강연했다. 강연하게 된 바탕에 10대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이야기라는 작은 제목이 달린 별 있는 불교가 궁금해가 있었다. 하려던 얘기는 불교 얘기 10대와 어떻게 얘기하지인데 제목이 10대들과 불교를 얘기하는 법으로 달렸다. 그건 이래 하고 딱 잘라 일러주거나 쪽집게처럼 정답만 콕 집어 얘기해주기를 바라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법이란 낱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물수변에 갈거로 이루어진 법은 거듭 흐름결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나는 10대니 20대니 청소년이니 젊은이니 하면서 사람을 나이로 잘게 쪼개 나누기보다 그저 아이나 어른으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젊은이는 나이가 한창 때다 란 뜻으로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세종임금 때는 젊은이는 늙은이에 맞서 20대나 30대뿐만 아니라 10살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일컫는 말이었다. 아이는 어버이에 맞서는 말이다. 어버이를 가리키는 옛말이 어이였다. 어이없다는 말은 어른이 없어 보고 배운 것이 없어 상식에 어긋나게 저지른 일을 보며 터져나오는 소리다. 어버이나 어이 또는 아이는 홀 이름씨이면서 두루 이름씨이다. 어이는 먼저 나와 이미 털을 닦고 제 앞가림 해가는 아이는 이제 앞으로 새털처럼 많은 동안 털을 닦으며 제 살 길을 찾아가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언니와 아우도 마찬가지다. 언니는 먼저 나와 털을 닦고 뿌리 내리고 있는 일을, 아우는 앞으로 털을 닦으며 뿌리 내릴 일을 일컫는 말이다.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낫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왔다고 해서 모자랄 것도 없다. 감나무 씨앗이 흙에 뿌리 내리고 떡잎이 나면 감나무일까 아닐까? 감나무 떡잎이 감이 주렁주렁 달린 아름드리 감나무를 보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이 될 수 없다고 여긴다면 맞는 생각일까? 여리고 파랗던 감떡잎이 가느다랗지만 튼튼한 줄기를 세워서 처음으로 조그맣고 동그란 고요미 달렸다. 혀를 대어보니 몹시 시고 떨다. 이른바 땡감이다. 이 감은 옹글다고 볼 수 없을까? 옹글다는 말은 모자라거나 빠진 것 없이 본디 그대로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요움을 보고 옹글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우리 입맛에 따르면 감이란 모름지기 무르익어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달아야 한다고 여기지만 아니다. 설익은 것이 떫은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씨앗이 채 여물지 않은 고요미 다디 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온갖 새와 짐승이 너도 나도 입맛을 다시며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 대를 이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갓 달린 고요은 아주 여리고 서툴기 그지없지만 떨기에 제 몫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열매뿐 아니라 여리디 여린 떡잎도 그대로 옹글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누리를 아울러 갈 아이는 떡잎처럼 여리고 서툴지라도 더할 나위 없이 옹글다. 먼저 여물어 쓰러지는 것이 어버이라면 차오르는 것은 아이들이다. 언니는 먼저 차오르는 일을, 아이는 나중에 어리어 오르는 사람을 이른다. 어리어 오르는 떡잎이나 열매는
여물지 못하다. 그렇지만 그대로 옹글다. 그렇기에 흔들릴지라도 쉽사리 휘둘리진 않는다. 제가 부처님 결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만 똑바로 안다면, 낳자마자 뛰어다니며 어미젖을 찾아 물거나 풀을 뜯어 먹기도 하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은 몸도 뒤집지도 못할 만큼 어설프게 태어난다. 돌이켜보라. 사람이 다른 짐승들처럼 낳자마자 뛰어다니며 제 앞가림할 수 있었더라도 살아남으려고 연장을 만들어 쓰고 불을 붙여 쓰면서 무엇을 배우려고 몸부림쳤을까? 잘라 말할 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농사 짓고 집이나 옷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데는 남만 못하게 태어난 덕을 본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어설피 태어난 데는 고를 키우는 데 힘을 쏟느라 다른 데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모자라는 그대로 옹글다는 말씀이다. 시거든 떨지나 말지 하는 속담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까닭이다. 아이를 볼 때 어른 잣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어리다는 것은 눈물 어리다, 사랑 어리다에서 볼 수 있듯이 차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덜 차올랐다고, 덜 어리었다고 해서 모자라다며 딱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애 늙으니 웃자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어려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어려서 어수룩할 수는 있어도 어리석을 수는 없다. 어리석다는 말은 어리삭다 또는 썩다는 데서 왔다고 봐야 한다. 삭거나 썩은 건 되돌릴 수 없다. 부처님은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문장 하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늘 까먹는 사람에게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10번이고 20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실 만큼 그 사람에게도 부처님 씨앗이 있다고 여기셨다.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 사람을 일깨우는 바른 소리를 펴내면서 어린 백성이라는 말씀을 한다. 이것을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푸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잘못이다. 어리어 오르는 이는 차오르니까 마침내 알찰 수 있다는 말이다. 어린 중생은 있어도 어리석은 중생은 없다. 프랑스 사진작가 김미연은 스승에게 입에 닿는 느낌이 좋다는 말씀을 들은 법정 찻잔을 부은 도예가 김기철 선생님 딸입니다. 김미연 작가가 프랑스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식구들은 몹시 반대했다. 티격태격, 옥신각신, 끊임없이 이어지던 아버지와 힘겨루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바람직하다는 스승 말씀에 김기철 선생 내외 판정패로 끝났다. 내 산거에 오면 미현, 민호, 규호, 제 자녀와 모처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기회라 가족회의를 곁들여 재판받을 일을 내놓게 된다. 규호네 어머니 조남숙 여사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나열하기 시작하면 성미 급한 편인 김기철님은 중요한 대목만 대충 이야기하라고 윽박지른다. 성미가 너그럽지 못한 재판관인 나도 들을 만큼 듣다가 알겠다면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런 논의 결과 미연이가 파리에 가서 사진작가로서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되었고, 민호는 중국 문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막내 규호도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스승과 인연이 있는 어른들을 만나 나눈 말씀을 엮은 책, 법정 나를 물들이다. 김기철 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스승은 아이 일을 놓고 아이와 어버이 뜻이 갈릴 때는 어김없이 아이 손을 들어주셨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절집에서는 누구에게나 부처님 씨앗이 있다고 여긴다. 스승은 늘 아이에겐 어른 못지않은 부처님 결이 있을 뿐 아니라 말 같기까지 하여 훨씬 부처님답다고 말씀했다. 아이는 이미 부처님,
오실 부처님이기에 아이와 어버이 뜻이 달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스승은 아이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 부처님 살림살이는 그의 뜻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김기철 선생은 어째서 집안일을 바깥에 계신 스승을 찾아가 의논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동이도 제 어미를 내 엄마라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까닭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버이는 아이를 가리켜 내 아이 또는 내 새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라고 했다. 우리 아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우리 엄마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버이와 나는 둘이지만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우리 마을에 더불어 사는 우리네 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아이 하나 크는데 온 마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마을, 한 울타리를 이루는 어른들은 그 그늘에 있는 아이들을 너나들이 품어야 한다는 뜻이 아울러 있다. 어버이 말 뿌리인 어이는 나를 낳아준 어버이만을 가리키기보다는 둘도 없는 내 동물을 낳아주고 길러준 분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다. 그 자취가 아직도 남아 여태도 친구 어버이에게 아저씨나 아주머니라 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쉽게 어림할 수 있다. 어버이와 아이가 홀 이름 씌이면서 두루 이름 씌인 까닭이다.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두 분이 아주 목소리가 하모니를 잘 이루고 계시고 더구나 우리 이장님 개똥이 네, 목소리가 낭낭하니 팍팍 꽂히던데요. 네, 그러네요. 고정 손님으로. 네, 또 좋은 분을 또 보내주셨네요. 부처님의 새로운 버전으로. 혹시라도 좀 읽으시면서 감명 깊었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 내용에는 거의 다 네. 감사히 동의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네,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양육하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아이도 혼내는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충격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서 아이들 혼내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인가? 그래서 물론 저는 앞뒤 상황을 정확히 다 알진 못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안할까? 사람들 이렇게 많은 데서.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속상했어요. 저도 이제 제 애가 생기면 그렇게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볼 때는 정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아이가 좀 주눅 들어서 부모님의 그 말투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심한 것 같아요. 꼭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라고 우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오 하고 뭐 코맹맹이 소리로 받아준다든지 하지 않고 어른들한테 하는 거 규칙을 똑같이 지키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게 똑같이 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그대로 옹골다고 받아들인다면 같이 해야 하고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 규칙을 지키는 데는 억지로 하는 힘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강제로 해 이렇지 않더라도 해야 해. 이건 지켜야 해.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야라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겠다. 이런 설명을 생각합니다. 붙여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돼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부모님이나 요즘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해줄 때 확실히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가슴에 뭐가 쌓이는 게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들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해야죠. 격한 공감.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런 모습이 아주 많아진 것 같고,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김누리 교수 있잖아요. 네.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나 본데 이제 중앙대 교수신데 그 강좌가 인터넷에 많이 떠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요 말씀에도 뭐 미국식 교육이냐 유럽식 교육이냐 그런 게 떠오르고 네. 우리가 너무 미국화돼 있어서 예, 어떤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유럽식으로 혹은 우리식으로 한번 그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제가 저번에 3, 4학년 애들 한 몇백 명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니네는 어린이를 어떻게 여기니? 그랬더니 한 애가 번쩍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이랬더니 보호해야 할 대상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어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그 말은 어른의 말본세를 따른 거는 맞는데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른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이들을 그대로 옹글다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너희들은 그냥 내가 케어해야 하고 너희들이 조금 못되게 굴어도 내가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보여줘서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강아지 그 뭐 개통령 강아지 하는 뭐 네. 강영옥 씨인가 하는 이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개들도 그거를 명확하게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다 받아주니까 얘가 지가 우선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요즘에 우리 부모들이 사랑을 지나치게 줘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건 얘네들이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다음에 받아들여 줘야지 네. 그 틀이 없는데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옹글다는 얘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실은 했는데 공감만 하신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잘못 보면 우대만 잘못된 것도 떠받들여지게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경고성 발언을 지금 오히려 거꾸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그건 우리 권리고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야.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옹글인 것처럼 어른들도 똑같이 저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은 벌벌벌벌 떠오는 상황이 네, 네, 많이 네, 와 있어서 이들이 너무 안쓰러운 부분이 너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에 감사도 같이 그리고 그렇죠. 똑같이 소중한 그렇죠. 가야 네. 될 것 같은 생각 좀 많이 해요. 예, 맞아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본능, 이성 이전의 것 혹은 마음 이런 걸 읽는 눈이 아주 강하고 분명해서 그건 직관이 더 우리보다 더 네, 이제 잘 돼 있고 우리는 네. 그러니까 학식이나 이런 과학이 쌓이면서 직관을 자꾸 잃어버려 온 세대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언어나 이런 걸로 포장해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네. 불교식으로 꿰뚫어 네, 맞아요. 알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을 읽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해 뜨는 곳이 질문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격체로 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려고 네. 그 마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마 부족함이 많았을 거고 그래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니까 네. 그때 뭐 어려서는 어렸을 때 뭐 유치원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는 중학교 때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때가 되게 평탄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춘기는 되게 이제 쫄고 있었거든요. 사춘기 되면 애들 막 어떻게 된다, 뭐 중2병이다 그래서 되게 쫄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아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삐뚤은 행동이나 뭐 그런 뭔가 반항적인 행동 그런 것들 많이 보이진 않아서 혹시라도 그런 걸 보이면은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네, 계속 지금도 네,
이제 한 그러니까 번씩. 요게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이전에는 대체로 아버지는 그냥 교육에 상관없는 사람, 돈만 벌어오고 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에 견줘서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사고를 쳐고 절대 큰 사고는 안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이 아이들을 같이 아우르고 가정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냥 몸에 젖은 애들은 커다랗게 그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배우면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제대로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수신제가 치국편천하 이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아버지들이라도 지금 명상맨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 간다면 아마 사회도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네. 사고를 친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 물론 있죠. 저는 사고를 좋아요. 전혀 안 치고 산 사람인데 정말 부모님이 이 방송을 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것까지도 열려 있어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저는 아직 네네.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로는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지 네, 않는 네. 수준이라면 얘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대신 두 분이 이렇게 집에 든든한 부모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언젠가 뭘 해도 무엇인가를 해도 다시 돌아올 분들이 자리 잡고 계셔 주신다 까지지 이 행동은 사고다 이 큰 사고를 쳤구나 평탄하게 간다라는 말 안에서 이미 어떤 아이의 올바른 상이 있으신 것 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애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런 얘기 소리를 딱 하는 그 연장 선생이고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음. 그쪽은 우리 개똥이가 아유, 거기에 맞게 이제 아이들 키운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 예 아주 그쪽 잘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두려운 거는요 눈을 감고 안 봤어요. 그냥 아이를 믿어주셨다는 의미로 네, 들리네요. 네, 맞아요. 예, 그냥 할 수 있는 건 응원 지지라 그러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불만이 참 많았어요. 엄마 요즘 같았으면 폭력 엄마야 막 이래요. 근데 인정해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또 많이 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또 그러면서도 아직은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엄마의 사랑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아 사실은 이것이 엄마의 방법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놓은 적은 없거든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울타리를 넓게 쳤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을 놔버렸던 적은 없어서 예,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아이가 서툰 거 못지않게 부모도 네. 서툴어요. 그러니까 뭐 큰 아이 중학교 2학년을 거쳤다고 해서 둘째 아이 2학년 때 뭐 익숙한 게 아니라 다 처음이야. 이건 또 처음이에요. 이 아이한테 네, 이 아이도 성장이 처음이고 이런 아이를 중학교 2학년을 거치는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서툰 거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 짓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서툴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경험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툰 거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서툴어.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예를 들면 해 뜨는 것이 지금 아 그래 해 뜨는 것만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안 한 것보다 한 것이 훨씬 이제 그렇게 희귀 문제를 일으키다가도 아 그래 내가 여기 이걸 넘어가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안정됨이 있다는 거죠. 그 서투르지 않은 척하고 첫 큰애 키워봤으니까 얘를 이렇게 키울 거야 그러면 그게 꼭 문제를 일으키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단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해 뜨는 곳이 말한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대화로 우리는 풀었던 것 같아요. 한 예로는 이제 중학교 돼서 피어싱을 하겠대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 얘기를 해보자. 엄마는 극구 반대, 저는 얘기를 해보자. 얘는 꼭 피어싱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귀걸이도 아니고 꼭 피어싱이어야 된대요. 얘는 힙합을 좋아했거든.
그러면 그 정도면 사고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왜 사고야? 나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남의 집에 내가 더 일찍 그걸 거쳤을 텐데 근데 그래 뚫어. 그래서 그 대화를 혀나 뭐 입술에 뚫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귀에 뭐 하나 말고 여기도 또 그래 그런 거 또 뚫어라 이렇게 얘기한 솔직하게 적이 있는데. 얘기했어요. 엄마는 엄청 싫다. 아빠는 싫지만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람 뚫은 걸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코 뚫은 거, 혀 뚫은 거 막 그런 사진들을 카톡 우리 가족 카톡을 야 이건 안 돼. 네가 할 거를 올려달라. 그랬더니 그래도 이쁜 애들을 이렇게 2개 올려줘가지고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도 이제 딱 이 거래를 할 줄 아, 아는 거래. 거야, 협상 딜을. 대화를 그래서 하니까. 이게 이 심한 거부터 보여줘가지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당했어. 그래서 2개를 뚫는 걸 딱 이제 오케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3학년 되니까 한 개 뚫는 건 안 된대. 1개를 더 뚫어야 된대. 맞아. 미쳤냐? 그랬더니 또 이제 사진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또 막 심한 걸 막 먼저 보여줘가지고 이런 애들도 있다. 엄마랑 아빠랑 기겁을 했는데 음. 아니 그런 거 말고 네가 할 걸 다시 또 보여달라. 그랬더니 또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그럼 겨울 방학 때 이제 해서 좀 그렇게 좀 세균 없을 때 하자. 그래갖고 억지로 참아서 겨울 방학 때 했는데 얘가 그걸 안 까먹고 하겠다는 건데 엄마는 사실은 그것까진 반대해가지고 가족회의에서 정했는데 한 번 더 노를 한 번 했다가 이제 결국 가족회의에서 정한 거니까 1개 더 뚫고 이제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네. 그 얼굴 나오는 건 좀 그러니까 초상권이 있어요. 귀 부분만 한번 올려주시면 참고 자료로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뭐, 저 이거 들으면서 또 질문이 생겼어요. 네. 귀 뚫는 일을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귀걸이 뭐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어싱은 이제 저희 또래에서는 어떤 피어싱- 의미로 느껴지세요?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코도 이렇게 뚫고 혀도 뚫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네 어떤 느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돼서. 조금 뭐 아니 근데 변태적이기도 정말 나는 하고 이제 입술이나 혐오- 혀에 혐오- 찔고 이런 거는 건 혐오스럽기도 좀 하고. 이렇게 뭐 내가 선입견이 있고 너무 꼰대스러운지는 알 수 없을 때 좀 이렇게 몸소리가 쳐지고 좀 좀 그러시구나. 지나치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데 뚫고 이러는 거는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도 그러시구나. 그런 건 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좀 느낌이죠, 이제 그죠? 그렇지 익숙한 문화가 아니고 낯서니까. 피어싱, 문신 이런 것이 지금 세대랑 저희 세대랑 이게 완전히 보는 견해가 다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거의 꼰대, 나 때는 말이야 그 정도 수준의 우리는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별일 아닌 되니까. 일인 거죠. 화장하듯이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같이 키운다. 그게 이제 저한테 공감대가 컸고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하는 이유가 되게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함께 키우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저희도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동체에서 그렇게 뭐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만 키운다라가 아니라 네. 사실 마을이 그냥 학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삼터와 배움터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일터와 배움터가 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걸 배우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학문이라고 하면 자꾸 띄워놓으면서 이게 이원화돼서 낯선 거로 보이는데 그 윤구병 선생님 변산 공동체 학교라는 게 그냥 마을 자체를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매우 소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 애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같이 아이들도 크고 어른도 커가고 어른도 또 실수도 하고 또 새로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거네요. 저도 여기 이제 우리 아이 읽으면서 사실 저기 오면서 보니까 다 꽃말에 이렇게 표지에 우리 꽃 잘 지키자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제가 웃음이 나와서 사실은 막 참고 읽었는데
동생 생각이 났어요. 음. 남동생이 둘 있는데 그 아랫 동생이 엄마가 어느 날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어떨 때 가장 슬프니? 네. 그랬더니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요. 음.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새끼 어떻게 엄마가 아니라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프냐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한테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쵸. 상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된 그쵸. 거고. 네. 그냥 엄마는 엄마니까 음. 나가 아니라 친구 네. 엄마였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죠. 예,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동생 생각이 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근데 너무 저도 여기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도 그렇지만 엄마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에 네. 아이도 엄마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예, 아이는 너무 답답하고 엄마는 모두가 되어도 음. 줘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의 관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좀 더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작게는 연립주택 하나라도 네. 그게 마을이 되어서 누군가 뭐 결핍을 느낄 때 누가 이제 메워준다든가 이럴 수 있다면 참 좋고 조금 더 넓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내면서 살짝 가까워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가 꿈꾸는 게 이런 건물 하나 사서 1층에 커먼룸으로 꾸미고 각자 방 하나씩 있고, 제가 자유학교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하나 사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동체 마을로 확장해 가는 게 꿈이긴 해요. 저도. 응답하라 시리즈가 좀 이런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단의 느낌. 아마 우리 꿈이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모질이 우리 주민이 늘보도 돼야 될 것 이런 같은. 꿈을 실제로 했었고 예, 앞으로도 또 하실 것 같고 성미산 마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네, 자주 놀러 가고 그 꿈 싶어요. 우리 꿈이에요. 네. 함께 함께 붙으면 되겠네요. 꾸죠. 제 꿈 아니었어요. 예, 마음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이 어땠나요? 맑고 향기로운 곳에 와서 맑고 향기로운 분들과 맑고 향기로운 책을 읽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늘도 감사합니다. 들은 건 어땠어요? 저는 이 챕터 요 전까지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초대 손님으로 좀 나와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 우리가 지금 대변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이 중에선 제일 젊지만 그 아이들이 들을 때는 또 이제 저 소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죠 또. 오늘 뭐 어떠셨나요? 좀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길상사에서 또 이렇게 스승이 나는 말씀과 이어서 하니까 좀 울림이 좀 다른데요. 더구나 오늘은 개똥이네가 이렇게 경험을 나눠주다 보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이 더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명상만이 얘기한 것처럼 스님이 개똥이네를 이렇게 또 불러오셨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해 명상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상이란 말을 잘 못 말하는 것 발음이 같아요. 잘안 되시나 맹상, 뭉상. 네, 자해 명상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 편하게 잡으시고 귓가에 미소 짓고 숨 한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S였습니다.